회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윤주 행정상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2019년도 행정상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 개롱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토교통부, 토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용역으로 상반기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용역 집행계획 수립, 사업 수행 평가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 업체 선정 후 용역을 접수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30 개론 도시관리계획 안을 작성하고 시의회 보고 후 주민 공람 공고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 후 2021년 12월 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주민 간담회,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상 절차, 해제지역, 관리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현재 1단계로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 업무시설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2단계 투자심사를 진행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추진하고 2단계로 하대실 전 지역에 대하여 보상 착수하겠습니다. 보고서 236조. 세 번째,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 건립지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은 지난 2018년 8월 하대실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유치하였으며 현재 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 설계 관련 가스공사와 합동 실무 협의를 추진, 기초조사 및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월 건축 착공하여 2022년 8월 교육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진 우수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21개소에 현수막 게시대 84면을 착공 준공하였으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양정지구 간판 개선 사업은 2020년 2월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4월에는 간판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정지구 간판 개선 사업을 착공하고 7월 말 준공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38조. 다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노비시설, CCTV 등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기와 보안 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단지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개 단지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보안 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기초 주거 급여 지원과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초 주거 급여 지원 대상 420가구에 대하여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가가구 9세대에 대하여 주택 개보수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 7월 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0조.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절차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하천, 공원 등 52개소이며 실효 대비하여 2020년 6월 말까지 해제 10개소, 정비 4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 사업지구 주민지원대책 강구입니다. 주민지원대책으로 이주택지 65필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해제 지역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설치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케아 관련 정보 안내 및 홍보 절차입니다. 보도자료 및 개동사랑 이야기 등을 통해 이케아 정보를 안내하였으며 면동을 방문, 이통장 회시 참석하여 이케아 추진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불법 건축물 실태 파악 및 행정처분 철저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법 건축물 123동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이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국 및 노자시설 등 민원 적극 검토입니다. 도국 1, 2마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축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현수막 제거 노력입니다. 불법 유통 광고물 정비 계획에 따라 평일과 휴일로 구분 정비만을 상시 운영, 불법 가공을 철거에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파라디아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적 운영입니다. 파라디아 아파트 정상화를 위하여 파라디아 아파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분쟁 발생 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42조 여덟 번째, 유해 슬레이트 파악 및 신속 제거입니다. 반대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299동으로 현재까지 46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적으로 철거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두 개 삼진 아파트 문제 해결 적극 노력입니다. 현재 삼진 아파트는 채권, 채무, 유치권 등 이사적인 문제가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공사 재개를 위한 관계자 협의를 거쳐 정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안전 및 도시 미관을 위한 간판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범적으로 엄사면 양정지구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이렇게 오시는 그것들 중에 가장 지금 관심사가 이케아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세무회계과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세무회계 때는 이제 그 세무 특성상 세무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네.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을 하면 그게 취득세와 자산세를 가지잖아요. 네. 취득 과정에서는 취득세를 내게 되고 그걸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자산이 소유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산세를 내는데 이케아가 LH 공사와
토지 매각 계약에 따라서 이 총 매각 대금, 매매 대금이 353억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348억 2천만 원은 냈어요. 계약금 등등으로. 그리고 5억 3천만 원을 아직까지 잔금 형태로 남겨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이 해당 부지에 대한 이 토지 소유권은 LH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토지에 대해서 왜 이케아에서는 이 토지를 잔금을 그 큰 기업에서 5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닌데 이 잔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명의이전,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해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세부장님은 세무회과에서는 이 세무과 세무 관계만 질의하다가 취득세 문제만 다루고 말았는데 네. 나중에 도시건축관 때 설명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던 사안인데 왜 아직도 명의전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업무 지휘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이체하고 관련 전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타 업무 지휘 끝난 후에 오늘? 예예 이체 관련 전체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DA 팀장 그 준비하셨다니까. 네네. 저는 이게 세금 관계된 부분도 일종으로 있겠지만 가장 지금 합리적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등기되지 않는 이유가 전매 사업을 포기하고 전매를 하고 이 사업을 손을 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의심, 이게 저는 여기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준비하셔서 같이 이따가 말씀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첫째로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계룡시의 행정의 바로미터다. 행정력이 과연 계룡시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평가하는 오늘 6월 행정감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따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 질의하고 나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남 의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허남희 위원입니다. 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업무보고 240쪽이에요. 본의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장기 미주택 도시계획 시설 시조 대비 철저하고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철저히 대비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68개소 중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시설 55개소 이렇게 해놨어요. 작년 자료에. 근데 올해 자료는 보니까 올해 특별 요구 자료 344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10년 이상 시설 55개소가 아니고 52개소로 또 돼 있어요. 네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그 숫자가 줄어든 건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감소된 사항입니다. 어느 사업을 집행했나요?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더 알아봐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로 부분에서 지금 여기 올해 자료에는 32개라고 되어 있는 작년 자료에는 도로 부분이 35개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철저히 자료 준비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위한 이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미래를 위해서 도로라든가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주차장, 공원, 녹지, 광장, 유원, 하천, 폐기물, 기타
이런 시설, 기반 시설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반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정해놓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 시는 특별 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네, 특별히 있죠? 운영은 이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제 매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자기 미집행을 위해서 특별 회계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유 있는 자금을 특별 회계에 전입을 해서 이 특별 회계에서 계획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네. 땅을 제때 사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땅 사기도 힘들고 비용도 더 추가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유 있을 때 땅을 매입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전체 토지 중에서 대지인 경우는 충분히 도시계획 시설을 말씀을 결정을 드렸어요. 하면 대지로 목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농지나 임야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도 목적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은 특별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 그거는 목적 사업이 시행됐을 때 보상을 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특별 회계도 운영하고 하죠. 그러나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운영은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을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있고 임야인 경우는 거기서 하는 건데. 충분히 공감해요. 이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서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2003년에 최초의 계룡시 자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리고 18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근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재원 마련에 대한 거예요. 예.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 조달한다 해가지고 일반 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일정 금액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인가요? 15% 이상 30% 이내입니다. 네, 이것은 조례 최초 제정할 때 2003년 때와 2018년 개정할 때도 변함없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계룡시가 쭉 보면 14년부터 순세계 잉여금 일반 회계 보면 14년에 183억, 15년에 164억, 16년에 124억, 17년에 227억, 18년에 377억, 19년에 51억이어요.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이요. 예. 여기에 최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만 본다면 15%만 한다 해도 14년에 27억이고요. 15년에 24억, 16년에 18억, 17년에 34억, 18년에 56억, 19년에 7억이어요. 이거 왜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시설 중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목적은 대지만 보상을 줄 수 있고 다른 것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4년까지 약 14억을 투자해서 그 약 36개지를 매입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게 89개지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저 법상 개념이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전납이나 임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해지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10년 이 이외에는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매해 자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왜 매입하지 않냐 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늘 예산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 예산 한꺼번에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그것도 순세계 잉여금의 15에서 30% 적립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14년에 특별회계에 2,100만 원이에요. 19년에 9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6년에 900, 17년에 900, 18년에 900, 19년에 900이에요.
이 900으로 지금 여기 있는 시설 무엇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있습니다. 부장님. 왜냐하면 이 대지를 예산을 정립을 해 놓으셔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살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지만 사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전다 미만에 살 수 있으면 일단 예산을 확립해 놓고 여기 조례에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네, 예산을 이거를- 확립해 놓고 그 다음에 각 이 계획한 시설 대지뿐만 아니라 여러 물론 도시주택가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장기미집행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예, 그 추가로 그러면 담당 관련과와 함께 해서 이 특별 회계에 있는 것과 함께 해서 예산을 마련하면서 이걸 다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도 준비하지 않고 여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시설 시료 대비 철저라고 해서 완료라고 해놨어요. 예산도 없이 무슨 완료예요? 살 준비도 안 해놓으시고 조례에도 있으면서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조례를 폐지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5%나 2%로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그대로예요. 이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예, 않으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꼭 대지만 보상하지 않고 다른 지목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렇게 놓으셨다면 조례 취지에 맞게 하시고 잘못됐다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허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서별 자료 346조 법무부 240조입니다. 지금 화장실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사업지구 주민지원제도 강구에서 추진 합의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추진하방에 보면은 지금 1차 진행 간담회 했고 1차 보상 단계 착수했다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시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정상 추진 중에 2015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느라고 좀 기간이 일정이 좀 늦어졌고 저희들이 그 2019년 9월에 그 이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그 주민설명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34만에서 21만으로 축소되는 걸 설명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이주자 택지라든지 뭐 다른 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2월 10일 날 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해제 지역의 수문과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4일부터 1월 8일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또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보상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현재 5월 7일부터 감정평가 중에 있고 6월 말 정도 되면 그 1단계로 한국가스공사 그 업무시설 용지에 대해서 그 보상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상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보상가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오고 불평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 주민들 민원 사항은 첫 번째 이제 그 보상대책위원회라고 그 두 분이 이제 만들어가 다른 분인데 우리가 1단계로 보상하는 면적은 그 67필지에 약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게 감정평가업자를 법에 의하면 3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하나 더 했으면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양도택지라든지 생계형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해달라 그것도 조성원가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검토해 본 결과 이주자 택지는 공급할 수 있어도 그건 법에 맞지 않기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두 번째는 보상가액이 전답은 120만 원, 2만 원, 4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현재 우리 토지보상법이나 감정평가는 법률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대로 나오는 대로 협의보상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뭐 전문기관과 그 감정평가 업체가 지금 개용해서는 이제 사업자 정해져 있고 추가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말고 지금 시민들에서 계속 불평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최종까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으실 예정인지. 그 보상 감정평가하는데 주민과 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로 행정 절차만 맞으면 문제는 없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다수의 소지주는 민원이 없습니다. 딱 제가 알기로는 두 분입니다. 두 분이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저희들 그분들도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더 만나서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원만한 해결점이 좀 보이길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체계적이고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더 이상 발생한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또 계속 시민이 또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업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홈플러스 옆에 이 영업장이 모텔 영업장입니다. 네, 혹시 보셨는지 예. 이게 지금 개인 건물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업체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뭐 시에서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알고 계신가요? 지금 네네. 이 아스팔트 싱글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금암동 폴라리스 모텔이라고 현재 예. 이제 임의 경매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재질은 그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는데 좀 위험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한번 했고 관련법에 따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지금 비단 이 건물뿐만 아닐 것 같아요. 또 오래된 건물들도 계룡시에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마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련 과에서도 뭘 전체적으로 계룡시에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지원님 하대실지구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2달, 3달 지금 많이 늦어졌죠. 계획보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감정평가 2월 말씀에 나오면 이게 제가 알아보면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4달, 6달 정도 뒤에 보상 금액을 수정해갈 예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또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지는데 지금도 3개월 늦어지고 이 10월 달에 2단계 보상 착수까지 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우리 가스기술 교육원 그쪽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지금은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 보상 절차를 밟는 와중에 코로나19가 사태로 좀 지연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상 가액이 6월 말경에 나오고 그다음에 보상 협의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협의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 한국가스공사 건축 설계나 착공하는데 지금은 뭐 지장이 없는데 더 늦어지면 좀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문도 많이 하고 설득도 해서 보상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질 조사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아,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그 주민들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또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예, 여러 없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광고물이나 뭐 건축물 개발행위 미담 많으시죠? 네. 그래도 열심히 잘 친절하게 대응해 주신다는 시민들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대표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구 자료 342쪽 좀 볼게요. 최근 3년간 불법 광공을 단속 및 조치
현재 과장님 저희 2020년도 들어서 우리 계룡시에 현재까지 그 불법 광고몰 단속은 실적이 어떻게 되죠? 광고물은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20년도 20년도에 지금 한 3,800건 정도. 이제 상반기 다 지나가는데 3,800건이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죽은 것 같은데요? 예, 주변도로는 좀 감소한 추세입니다. 원인이 뭐였죠? 이제 19년도를 보면 17,683건이요. 어쩌면 뭐 우리가 미온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전에 그 의원님께서 저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수막혀 시대하고 저단형을 한 83명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예.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우리 뭐 관공서 현수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방문서도 들어가고 일반 현수막도 들어가기 때문에 게시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저기 전년도 불법 광고물 분석 자료가 여기 이제 올라와 있는데 예. 현수막이 12,000건, 12,000, 예. 불법 저기 벽보가 3,600건, 전단 1,400건, 입간판 22건. 입간판 같은 경우도 지금 밖에 도로에 세우는 풍선 지금 간판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뭐 저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직원 4분하고 공고글로 4명을 구성해가지고 평일은 이제 우리 그 직원들 같이 하는데 주말에 직원들이 이제 사실 야간에 단속해야 되거든요. 주간에는 이제 설치 안 하고 있다가 야간에 설치하는데 앞으로 더 그 단속을 더 많이 하도록 해서 더 조치하겠습니다. 그 근절 대책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책은 뭐 세우고 계신지? 정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이제 수립이 돼 있으면 그 수립 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런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제가 다른 도시를 보면은 요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그 벌금이 많이 강화가 돼 있더라고요. 조례로도 또 제정돼 있고. 네. 그래서 일단 불법 광고를 했다가 벌금이 크니까 어디 현수막을 달 수 없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검토 해보겠습니다. 또 한번 검토 잘 하셔갖고 쾌적한 도시 만드는데 우리 도시 건축가에서 앞장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청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험국에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스 기술 교육원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네. 지금 이것이 계룡 개청 이후에 그죠? 최고 큰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 큰 사업이고 이 사업에는 우리 계룡시에서 소집의 입자금으로 1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이케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계룡에서. 네. 이것이 좌초되느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계룡시 생활 패턴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세수뿐만 아니고 거기에 각종 들어오는 부대시설 계룡 시민과 함께 사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이런 거는 장단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혼자 하시기에는 또 벅차고, 여기에 지금 약 10여만 평방미터 땅이잖아요. 네. 네, 토지주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이게? 거기가 총 67필지거든요. 이게 몇 명이 돼 있습니까? 한 50명 됩니까? 필지는 기억하는데 이거는 잘 거의 50명까지 되죠? 자, 이 중에서 예지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계룡시민이 아닌. 전체가 34명이고 34명이에요. 그다음에 관내가 32명, 관내가
4명입니다. 그 거의 다 외지인 소유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큰 문제입니다. 토지 공개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이 토지 공개념을 가지 않는 한 거의 90% 가까이가 이게 외지인 소유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계룡에 땅을 왜 샀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회장님께서 협의매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감정평가의 몇 퍼센트 업에서 협의매수 지금 계룡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나요? 감정평가액으로 기술할 때 네. 협의매수 들어가면 네. 감정평가 몇 퍼센트 업에서 우리가 협의매수를 모집했어요? 저희들은 전체를 다 협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빨리 토지공개 좀 저희를 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그걸 해먹을 수 없어 지방에서. 협의배에서 부응하고 협의배에서 부응하지 않고 조합 만들어가지고 못 팔겠다.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주신 이 자료대로 여기 강원교 위원장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도저히 이대로 취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이 일정표대로 내년 1월에 건축공사 착공하고 말이죠. 내후년 8월에 이거 완공한다. 이거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 700억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먼저 하실 문제 아니고 이게 잘못되면 좌초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좌초 안 되더라도 몇 년간 이것이 뒤로 수렴되거나 변리될 수 있다. 이 가스기술교육원하고 계룡시가 그 계약을 했죠. 네,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 형태가 협약서입니까? 약정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로 했습니다. 계약서요? 예. 그 기간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어요? 토지를 계룡시에서는 언제까지 땅을 저희 구매를 필요 쓸게 구매를 해서 가스 기술 교육원에게 주겠습니다.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계약서상. 근데 계약서상은 우리 계룡시 100억이라고 하는 토지 매입금을 우리가 지불하기로 했으니까 언제까지 땅을 사서 가스 기술 교육원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 알고 있어 대답하세요. 자, 지금 올 말로 돼 있는데요. 네네. 좀 유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경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 공간하고 그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좀 중축이 필요한데 그 비용에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걸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건 거대 문제고 우리는 올해 2020 연말까지 토지를 우리가 계룡해서 어떻든 간에 매입을 해서 가스기술교육원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계획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문제가 있으니 이 정도까지 좀 봐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을 너무 길 것 같고 제 생각에 6개월 정도밖에 그쪽에서 기다릴 것 같지 않은데. 그 전에 계약서 작성할 때 그 기한을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보면 그렇죠. 그리고서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 계약서상은 2020 올해 12월 말까지잖아요. 네.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계약서를 이행하지 못한 기책 사유는 계룡한테 있는 거예요. 계룡시에게. 연말까지 우리가 토지를 사서 못 넘기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계룡이 못 오겠다라든지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계룡시가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케아 문제와 함께 계룡의 가장 중요한 혈안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도시건축과에서 지금까지의 이런 일반적인 것, 이렇게 이 정도의 행정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적극적으로 뛰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 최악의 경우 약속이 우리가 계약 불이행을 해서 가스 기술 교육원에서 비록이 못 들어왔을 때 그 플랜은 뭐냐? A, B, C까지 나와야 된다. 12월까지 안 됐을 때 플랜 A, 됐을 때 플랜 A, 안 됐을 때 플랜 B, 좌측이 돼서 좌측으로 갔을 때 계약을 못 지켰을 때 플랜 C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의 그 한국가스공사랑 업무 협약 체결할 때 가스공사 별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력이 그 엑스포 조직을 파견이 10곳분 나가 있는 시점이라 인력이 없어 지금 못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떻든 계획은 그러면 우리 엑스포가 1년 수련했잖아요. 예, 예. 거기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서 TF팀 한 3명, 5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 꾸려셔가지고 네네. 가스 기술 교육원 문제와 유쾌한 문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별도 조직으로 부시장 아니면 또는 시장 직속으로 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김종민 국회의원님께서 법원 유치를 하겠다. 네, 예, 있습니다. 그죠? 법사위에서 자기가 발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공공기관 많이 들어올 텐데 들어와야 되고 이 토지매입까지 이렇게 힘들어서 이거 해먹겠습니다. 그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좋겠다. 그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원에서 건의 한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 건축과 계룡시 단골 메뉴가 그 광성리의 묵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현장 방문 때에도 그 광성리 현장에서 민원이 또 제기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거 우리 계룡시에서 최대한 수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까? 그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건축물 한 동을 전체 보상을 하고 철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는 면적이 약 41.5제곱미터인데 그 편입이 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도 그 기존 건축물의 건폐나 용적률에 문제도 없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확인이 되에 따라 시에서 전체를 보상 수출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것은 본의원이 볼 때 우리 계룡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초 이 사람들이 2015년 3월 10일 날 건축 허가를 접수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2016년 7월 22일 날 이 설계 변경을 요구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계동으로 분리하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에 설계 변경해서 접수해가지고 허가해준 당시 팀장하고 과장은 누구였습니까? 정확히 그 공문 없나요? 공문 안 갖고 있습니까? 2016년도 7월 22일 당시 팀장하고 과장은 누구였나요?
팀장님 확인했으면 답변하세요. 저희 건축팀장 오영선입니다. 오영선 아니, 팀장. 그 당시에 팀장님은 정광호 팀장님이셨고요. 팀장이 정광우 팀장이었고 네. 또요. 그 당시 과장님은 서명국 과장님이셨습니다. 서민국 과장이었어요. 자, 이거 건축 설계 변경 들어오면 건축 심의 안 합니까? 협의합니다. 개별법. 그 건축 심의를 합니까? 심의라는 용어가 예. 심의 대상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개별법, 그러니까 다른 범위들을 다 협의합니다. 아, 협의를요? 예, 예. 협의하는 그 부서가 어디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예. 하여튼 뭐 하나서 다 협의를 다시 합니다. 근데 당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6년 7월 22일 날 설계 변경이 들어갈 당시에는 부서는 협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팀장님. 저희가 그 최초에 예. 이제 그 설계 변경 접수 시에는 이제 뭐 도로 조명이랑 뭐 개발행위 그리고 뭐 종합건설 사업소 이쪽 부분 정도 협의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니 2015년 이게 최초 허가 나왔을 당시에만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충남 종건소에 협의 사항하고 명시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진행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또 문제도 없었고요. 최초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2016년도 설계 변경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사실 생겼어요. 근데 설계 변경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거 도로 이 연산선 도로 확장 계획이 실시 설계가 한참 진행 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연산선 실시 설계는 2015년 6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16년도 같으면은 설계 이게 한참 진행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그것만 건설과를 통해 가지고 그것만 확인이 되었으면은 이 공장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거는 못 짓는다 하고 이야기만 해줬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결론 그냥 건축 설계 변경 허가를 다 해줘 버렸어요. 해주고 난 뒤 나중에 이게 보니까 실시 설계 안에 건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최종은 2017년도에 2월 달에 건축 준공을 해줬습니다. 준공은 우리 도시 건축가에서 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하고 난 뒤에 3월 달에 무공장 건물 가운데로 해서 도시계획선 말뚝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공장 주인이 이게 뭐냐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지금 3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장 건축하고 할 때 감리는 누가 합니까? 감리 안 했어요. 그 감리는 건축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우리 실무자들은 체크 안 하고요. 이거 뭐 공장 조그마한 이거 공장인데 건축사가 합니까? 그 감독 공무원이 건축을 하지 않고 예. 그 건축법에 따른 업무 대행을 합니다. 건축사가. 예전에 이제 그런 좀 이동이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고되던 돼가지고 건축법상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우리 팀장님? 계룡시 관내 건축사이신데요. 선우 예. 건축사 사무소. 예? 선우 건축사 사무소의 유경학 건축사입니다. 선우 건축 사무소예요. 네. 이분은 책임이 없습니까?
이 건축사가 이 도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 실시 설계, 도로 확장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건축사가 뭔가 잘못이 있으면 건축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이상은 저도 이제 예전에 구도로 등산이고 이걸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별도 보고서를 나왔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전체 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서히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장의 일부분만 들어가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민원인이라고 그러면은 공장, 큰 공장을 갖다가 기둥물이 어쨌든 뭐 4분의 1을 잘라낸다 손 치더라도 그 공장 전체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체 보상해다오 하고 연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안 해주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온 데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원만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들을 본회의는 느낍니다. 최대한 하여튼 민원인 의견을 들어서 보상을 원만히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추가적인 이 사항들은 보고를 다시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최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실 겁니다. 혈수박계 시대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진 수반도 문화조사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혈수박계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혈수박계 시대의 공급을 계룡시에서 굳이 늘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아마 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계룡시에서는 이게 업체당 100개, 일반 시민은 50개를 신청을 해서 랜덤으로 돌리죠. 네, 굉장히 말씀. 경관된 팀장 정명훈 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공정하게 그 시스템상에서 랜덤으로 돌리고 있고요. 실행 단위로 여기 이제 추첨을.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는 100구자 이쪽에 구자라고 해요. 일반으로 59자, 50개를 신청을 하면 10일마다 랜덤으로 돌려서 이쪽에 선정을 하는 거죠. 회수를 하는 거죠. 내부 이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저희가 할 때 저 번호를 통해서 만약 보내면 오시면 저희가 같이 참관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또 오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업체는 업체대로 약간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일반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수요와 공급에서 언밸런스가 약간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면은 이게 그 언밸런스를 수치 계량화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만약 언밸런스 수치가 100일 수가 없으니까 10, 20, 30쪽 나가면 한 30 정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검토해서 조정을 해서 그 수치를 마친 거고요. 또 운영을 또 한 1년 해보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개인이든 업체든 한쪽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게시대를 늘리는 게 가장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수요와 공급에서 100% 충족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두 개 중에서 업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7 정도, 개인 3 정도는 뜻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 어느 정도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면 이런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량화에서 그래서 20이다 그러면 20%더 늘려주면 되는 거니까 10이다 그러면 10%를 게시대 설치를 더 늘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기 행정 자료도 있지만 작년보다 올해 많이 민원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불법 건물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역으로 이렇게 고글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줬더니 그래 팀장께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보다 한 그 30% 정도 더 증가하면 다 완전히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게시대 설치가 그렇게 큰 비용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 발생된 문제일 수 있다. 그죠? 아니면은 기간을 열흘씩 가지고 있죠. 한번 게시하면은. 열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30을 줄이려면 7일로 줄이면 다뚜구리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 한 번 더. 자, 그러니까 어떡하냐. 금방 이제 그 계량화 수치를 물어봤던 거예요. 30 정도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10일 지금 게시하는 거를 7일로 30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죠? 일단 우리가 게시가 늘 때까지는. 자, 그러면 그것이 30일이 충족이 되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10일을 7일로 줄이고 일단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30%를 더 게시대를 만들고 다시 7일을 다시 원상태고 11일로 다시 해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있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업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일주일단 줄이고 네. 그 기간 동안 이런 게시대 30% 늘려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해결될 문제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불법 현수막 배제도 줄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사항도 줄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무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아까 이케아 관련해서 예,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이케아 관련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방청객 없이 직원계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케아 측하고 동관 유치업체하고 보안각서를 작성했고 또 좀 민감한 사항이 좀 있어서 그 방청객 없이 비공개로 전체를 다 보고드렸습니다. 나중에 의견 당당히 아니 지금 행정상황검사할 때 이게 지금 간단히 해도 충분한 내용 아닌가요? 지금 뭐 시기상으로 보안을 요구하는 다른 아까 이제 저희 의원님들 이케아 관련 질의가 있으셨고 준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네. 그 자료를 해갖고 찾아와서 아니면 방문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예, 저는 별 상관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 제출 받는 걸로 아니, 개별적인 입장을 하고 아니, 아니, 잠깐 의견 정리하시죠. 정리하시고 제출해서는 안 되는 네.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도 대의로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대의문건 만들어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케아 관련 그 질의는 의원 간담회 때 그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